대형 산불로 전 국민이 애태울 때 치악산자락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형 산불도 실화가 원인이었는데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강원지자체 절반 이상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시기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원 지역의 벚꽃이 만개해 속초와 영월 등지에서는 벚꽃을 주제로 한 축제도 진행됩니다. 강원 지역 벚꽃 명소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며칠 동안 꺼지지 않으면서 피해 주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는데요. 온 국민이 한마음이던 이때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원주의 한 마을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특성상 CCTV 등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경찰의 끈질긴 잠복 수사와 탐문 끝에 마을 주민인 방화범을 잡았는데요. 빠른 검거 덕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안도도 잠시, 이웃 주민의 소행이라는 사실에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헌한 대낮에 한 여성이 불붙은 나뭇가지를 야산에 던집니다. 불은 주변 마른 나뭇가지로 옮겨붙어 금세 시뻘겋게 타오릅니다. 그러자 여성은 할 일을 마친 듯 뒤돌아서 자리를 떠납니다. 여성이 불을 낸 곳은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원주의 한 마을입니다. 방화가 잇따르자 잠복해 있던 경찰관이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12일간 이 마을의 산과 밭에서 모두 5번의 불이 났습니다. 모두 이 여성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범행이 있었던 26일은 막대한 피해를 남긴 경북 지역 산불이 닷새째 지속되던 날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불을 낸 장소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방화를 시도했던 피해자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비슷한 화재가 반복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마을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산골 마을의 특성상 인적이 드물고 CCTV가 거의 없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탐문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를 특정하게 되었고 모든 경력을 동원하여 용의자를 추적하고 미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6일 날 피해자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밭둑에 던지는 것을 확보하고 검거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마을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범행 3주 전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아 안도하면서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당한 거죠. 걔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정신과 그걸 치료를 받았다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범인은 범행 장면이 찍혔던 5번째 방화만 인정하고 나머지 4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건도 범행 장소 주변 블랙박스와 CCTV 등에 피해자가 배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재범 가능성에 따라 피해자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일으켜 산불 방화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 지자체 절반 이상이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는커녕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원정 출산에 원정 산후조리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에 살고 있는 30대 새내기 부부. 신혼주택 마련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족 계획을 세워야 하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속초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대부분 강릉이나 춘천으로 원정 출산을 간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속초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게 좀 옛날부터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예비 부부들이 예비 엄마 아빠 될 분들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히 속초시가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나섰습니다. 속초시 영랑동 속초의료원 인근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2층 규모로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9% 정도로 6월 말 준공되면 2달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 9월쯤이면 개원할 전망입니다. 저희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되면 지역적으로 저출산 문제들이 심각한데 저희 속초시의 저출산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기존의 원정출산, 원정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산모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강원권 산후조리원은 춘천과 원주가 각각 4곳, 강릉 3곳, 동해 2곳인데 모두 민간시설입니다.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은 삼척과 철원, 양양 등 5곳이 전부입니다. 산모실도 춘천이 67실, 원주 73실, 강릉 36실 등으로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커녕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가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0곳에 달합니다. 여기에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2주 기준으로 300만 원이 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원도는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확인하여 중소도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인구 소멸 및 저출산 대책이 절실한 강원 지역 특성을 근거로 투자 비용 관련 정부의 지원을 유도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6,600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4,290명, 무려 39%가 줄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제 짚어보는 연속 보도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영남권에 덮친 대형 산불 역시 실화가 원인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선 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국민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묘객 실화로 시작된 경북 의성 산불. 잡초를 제거하던 예초기 불띠 때문에 번진 경남 산청 산불. 농막에서 용접 작업 중 불이 난 울산 울주 산불. 지난달 영남권을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은 모두 사람의 실수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산불은 전국적으로 1,980건.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30.6%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쓰레기 소각이 많았는데 논밭 소각까지 합하면 16.8%에 달합니다. 담뱃불로 인한 산불도 매년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산불은 최근에 입산자의 실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농산물 소각하는 것도 있고 또 실수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있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 있는 한 농촌 마을입니다. 제 옆을 보시면 비닐이나 나무를 태운 듯한 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바로 옆에도 곳곳에 쓰레기를 태운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재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산불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을 낸 사람을 특정하거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존이 되어야지만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증거물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미 고압 살수로 물을 뿌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발화제가 훼손이 되면서 뭔가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3월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번진 산불도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미 최초 도착한 소방관들이 물을 다 뿌려가지고 흙이 다 뒤집어진 상태였어요. 뭔가를 찾아보려고 토양 성분 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심증은 갔지만 물증 증거는 찾지 못했죠. 가해자를 잡아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도 붙잡힌 실화자의 5% 정도에 불과하고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21% 정도입니다. 어떠한 형벌을 내릴 때는 범죄의 결과가 어디까지 예측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어르신께서 볏짚을 태우다가 산불을 내셨다. 그렇게 하면 그 어르신의 나이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양형에 다 반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회에선 산불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 지역에는 새하얀 팝콘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건데요. 이번 주 강원 지역 곳곳에서는 벚꽃을 주제로 한 소박한 축제들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팝콘같이 생긴 벚꽃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호숫길을 따라 아름다운 벚꽃길이 펼쳐집니다. 속초 영랑호에는 하얀 벚꽃길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릉도 벚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영향으로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아름답게 핀 벚꽃을 감상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근데 좀 덜 펴 있네요. 이번 주 금요일이나 주말에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만개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진짜 봄날에 진짜 화사한 그런 날씨에 더불어 어울리는 꽃들의 잔치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영월에서는 주민들이 주도해 열리는 하송리 벚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푸드트럭이 찾아오며 12일에는 벚꽃 가요제가 열립니다. 이번 금토 이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군의 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관내 또는 다른 어떤 단체의 영향 없이 이제 영월예술인협회에서 주민주도형으로 진짜 이제 주민들이 서로 품앗이 하듯 그렇게 하면서 이 축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속초 영랑호 벚꽃 축제도 12일과 13일 영랑호 잔디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되지만 전국적인 산불 피해 상황을 감안해 공연 일부를 취소하는 등 행사를 축소 운영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걱정입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축제 관계자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일 강원도는 대체로 맑고 12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비 또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벚꽃 명소를 보면 춘천은 공지천 유원지 주차장 인근에 벚꽃이 만개했으며 원주는 영서고등학교 앞 원주천을 걸으며 벚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릉은 남산과 경포 인근 벚꽃길이, 속초는 영랑호를 포함해 대포동 주민센터 앞도 벚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양 남대천 체육공원에서 강을 따라 낙산 해변까지 펼쳐진 벚꽃길도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선 나전중학교에서 남평 강변로를 따라 아름답게 펼쳐진 벚꽃길도 최근 들어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면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